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이 베네수엘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남미에 있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되어가는 모습이 한국과 좀 비슷하고 참고가 될 만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자본주의 국가, 아주 근사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원 부국이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니까 20년 만에 요사이 말로 폭망해가지고 전쟁이 난 것처럼 약 300만 인구의 한 10%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달아나고 1000만%의 인플레를 기록을 해도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점이 이 좌익의 무서운 점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쿠바의 카스트로는 지금 죽었지만 카스트로의 망령, 차베스 마두로라는 두 공산주의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영혼을 카스트로 쿠바에 팔아 넘겨버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냥 좀비처럼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좀비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을 말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행동하는 게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일단 물론 부정선거적인 면이 많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권입니다. 마두로 정권. 이게 또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회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지배하는데 이 국회의장이 후안 구이도 의장이 이 젊은 사람인데 아주 투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야당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인 후안 구이도를 과도 정부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마두로는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러니까 마두로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외교관들은 72시간 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구이도 국회의장은 외국 대사관들의 직접 서한을 보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떠나지 말고 나를 상대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이도는 또 대중집회 앞에서 임시대통령, 과도정부 임시대통령 취임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지원과 반대, 이것도 쫙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터키, 멕시코, 볼리비아, 아마 중국, 러시아는 마두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몰아내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전 상태로, 시리아식 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은 좀 적죠. 거기는 종교 분쟁이 없는 곳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피를 흘릴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결정은 군대가 할 겁니다. 군대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유와 법치 체계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력과 외교력을 상대할 것이다. 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틀 전에 소규모 군사 반란도 있었고 곧 진압이 됐지만은 또 국회가 이제 용감하게 나와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조직이다. 마두로는 정통성이 없다. 또 대중 시위가 지금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마두로 지지 의용 시위도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구이도 지지 시위자들도 거리로 나오고 해가지고 시위대 대 시위대의 대결,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의 대결이 이중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대통령, 또 이 사람이 체게바라 팬인데 이 사람도 지금
차베스나 마두로와 같은 과에 속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내고 남미 사람들을 자멸하게 하려는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두로를 편들고 있습니다. 이 또 난데없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까지 등장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두로 동지 굳세게 맞서 싸워라. 터키는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터키가 이 베네수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든지 잘 모르겠는데 에르도안 또한 독재의 길을 걷는다고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 친미국가였습니다. 90년대까지. 그러다가 차베스가 반미 친쿠바 노선으로 국가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바꾸면서 나라를 파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반미, 반일,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친중국, 친북한, 친러시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해양 문화권에서 대륙 문화권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사회주의 독재로 가고 노선이 친서방에서 친대륙으로 가고, 그 말은 한미동맹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체성 변혁과 외부적인 노선 변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일군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탈미, 미국에서 벗어나고, 반일하고, 친중하고, 통북한다. 북한과 통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법치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범적 사례는 아닌데 실패 사례로서의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자살 충동적 요인이 한국에 지금 잠재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참 흥미롭습니다. 마두로도 대통령궁 발코니 앞에서 강제로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지지자들 앞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괴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역시 반미입니다. 내부 통합을 위해서 미국을 공격합니다. 남미는 항상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파퓰리스트들이 반미를 중요한 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또 반미를 하다 보니까 쿠바 카스트로를 자연히 존경하게 되었어요. 바로 미국 앞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미국과 맞짱을 뜨면서 독립을 지키고 제3세계에 공산혁명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이 카스트로와 쿠바를 아주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미 지식인 사회에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좀 퇴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카스트로도 죽고 체게바라는 벌써 전에 죽었고 쿠바가 결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남미의 좌파는 해방신학,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 80년대 해방신학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종교가 이 좌파 운동과 연결되는 그런 논리적 배경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결코 남미가 우리나라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좌파 파퓰리즘은 남미의 말하자면은 특산품입니다. 좌파 파퓰리즘.
좌파든 우파든 거기는 참 좌우파를 안 가려야 되겠군요. 페론을 좌파라고 보기는 힘든데 군인 출신이고 하니까 이 페론이 말하자면은 파퓰리즘으로서 남미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페론은 장교 출신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물러났다가 70년대에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또 부인한테 정권을 넘기고 또 쿠데타를 부르고 해서 이 남미가 지금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최근 남미의 성향이 우경화로 돌고 있습니다. 우경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고립은 남미 전체의 우경화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의 반체제 이게 결합된 것인데 다만 베네수엘라의 보안기관, 정보기관 그리고 군에 쿠바에서 파견한 요원들이 곳곳에 박혀가지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실과 신경망을 장악한 쿠바가 이번에도 마두로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구경하는 것도 흥미진진합니다. 항상 이 한국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경하면 더 실감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